그래서 지금 이 김성태를 파던 과정 중에 지금 이낙연이가 드러나가지고 둘이는 또 뭔 관계야? 라고 하는 요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왠지 네. 성향으로 보면 우리가 왜 끼리끼리 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친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어. 바닥이 조폭을 이렇게 연루가 되게 되면요. 그 한두 가닥 건져갖고 이제 다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보까지 얘기해드리긴 그런데 지금 이세창의 오거리파, 전주 오거리파하고 전라도의 장충파가 지금 뭔가 일전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중요한 정보가 새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낙연 이거는 일종의 예고편이고 더 큰 게 지금 폭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자, 한번 이낙연은 뭔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표를 보면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뉴탐사가 신언용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낙연과 같은 전남 영광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동기입니다. 이 사람이 2019년 2월에 KH그룹 계열사 장원테크의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는데요. 쌍방울이 북한과 광물자원 개발 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보니 뉴탐사가 김성태와 이낙연, 또 배상윤 KH그룹 회장, 또 신원용 변호사 간의 교차점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성태는 건달 출신인데 어려운 그 상장 기업들을 사들여 가지고 그 기업들을 내세워 가지고 건달? 조폭이잖아. 그러니까 조폭 출신인데 그 돈으로 상장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그 상장 기업들을 앞세워서 뉴스를 만들고 주가 조작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돈을 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 양아치 짓으로. 특히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미 9년 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만큼 이 바닥에서 굉장히 오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한마디로 개 쓰레기란 얘기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얘 수법이 김건희가 도이치하는 수법이랑 비슷한 수법이라는 거죠. 역시 끼리끼리 논다고 네. 출신 성분 천한 것들은 다 똑같구나 하는 짓거리가. 방법이 기업을 인수해서 뭔가 공시정보를 날린 다음에 주가를 올리고 주가가 정점에 가면 깨끗이 팔아버리고 아예 기업을 버려버리는 방식으로 요런 방식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요러한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유명한 정계나 재계에 있는 유명 인물들을 섭외를 해갖고 일종의 작업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KH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조명회사였어요. 그 조명회사였는데,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워졌죠. 이거를 김성태가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상호 출자를 해서 이걸 사들인 다음에 이 회사 주가를 키워 올렸는데, 이러한 KH를, 이게 금호 계열이에요. 옛날 금호 필립스 이런 계열인데 금호가 어려워지면서 이게 넘어가게 됐고 이 기업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해서 이낙연이 공식석상에서 이 기업에 대한 좋은 소리를 해줬다는 거지. 공식석상에서 배상윤을 칭찬합니다. KH를. 그래서 요런 관계에는 언제나 이게 따라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낙연도 가만히 보면 조중동과 같은 리트머스지 같아요. 저 새끼가 칭찬하면 다 꾸질꾸질한 거야. 근데 여 새끼가 칭찬하는 바람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차익을 얻은 거고 그 차익이 생겨지고 난 다음에 저 주식은 그냥 휴지가 돼버렸죠. 사실상. 그래서 요런 짓거리들 안에 이낙연이 연결돼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면 이 당시는 총리예요. 인기도 차기 대선 40% 지지율을 받고 있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차기 대통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니 연이 이러면서 엮은 것들 똥파리 새끼들이잖아. 우리는 그때도 안 믿었다고. 씨발. 그래서 아마도 이 관계를 파게 되면 똑같아. 어떠한 형태든지 이 금전 관계가 오고 간 내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 김성태는. 왜? 이런 거는 항상 주워둬 놓고 확실하게
영수증을 장부를 가지고 있어야죠. 장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흔들면서 또 한 번 딜을 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의심 단계인데 의심을 해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낙연이도 지금 엄청난 자산가 아니겠습니까? 뭐 자식들이 특별한 직업 없이 원룸을 150개씩 하고 뭐 이런 출처가 이해 안 되는 돈들이 참 많은 분이에요. 부인도 옛날에 미술관 해갖고 자기가 화가랍시고 전시회하고 자기 작품 팔고 전라도에 있는 모든 공간에다가 마누라 그림을 거는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법이 똑같아 하는 수법이 오히려 정말 건이 선배예요. 능력 없는 따져놓고 것들이 욕심이 똥창까지 들어차가지고 꼭 이렇게 양아치 짓 하면서 돈을 끌어모아요. 니네가 하는 그 양아치 짓 때문에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자로 아주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윤 변호사가 이제 이낙연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 그 해 무슨 영광날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서울대를 갔는지, 예? 그것도 서울법대를 둘이 동시에 합격을 했는지, 그거 진짜 영광바닥에 진짜 어떤 용의 기운이 서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광영이었고, 그걸로 해갖고 모든 주목을 받고 또 서울대를 다니면서 동기로 같이 지냈는데, 둘이 모른다? 아는 사이가 아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따라서 실제 신윤홍 변호사하고 KH가 뭔가 있었던 건 확실하기 때문에, 사내 이사로서 뭔가가 있었던 건 확실하기 때문에 현금을 받았거나 내부 정보를 받아서 주식을 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형태의 편의를 제공받았을 거고, 거기에 대한 기록은 김성태와 KH그룹에 반드시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아니더라도 또 라임 사건이 아니더라도 낙연이도 조만간 특검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단계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뿌리가 막 얽혀 있잖아.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 하나를 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쪽에서 이러고 딸려오는, 저는 그 중심에 낙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낙지를 들잖아요. 그 낙지의 빨판에 붙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얼굴일 수도 있다. 예. 자,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 김성태의 등장에 또는 김성태의 횡포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주변 조직들 아니면 내부 안에서 이게 새 나오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요 연결고리예요. 지금 뉴탐사가 하고 있는 게 여기 앞으로 시리즈로 해갖고 계속 김성태와 국내 정치인 내지는 뭐 유력 인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커넥션에 관련한 보도와 제보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